지금부터 7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차시 수업의 첫 번째는 1차 결합 생성되는 부분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의 1.1.16번을 봐주기 바랍니다. V가 K상의 벡터 공간이라고 하자. V에 N개의 벡터 V1에서 Vn까지에 대해 적당한 상수배의 합으로 표현되어지는 요거를 우리는 V1에서 Vn 벡터까지의 1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1차 결합이란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벡터에 적당한 상수배를 곱해줘서 더했는 형태를 1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 N개 벡터의 1차 결합의 전체 집합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스팬이라고 읽습니다. 스팬 V1에서부터 Vn까지 이렇게 읽고요. 말 그대로 전집합이니까 1차 결합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를 우리는 스팬이라고 표현하고 표기 방법은 뒤에다가 N개 벡터를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고 세 번째, 스팬을 앞으로 이제 간단히 읽을게요. 스팬을 V1에서 Vn 벡터까지에 의해 생성되는 부분 공간이라고 합니다. 스팬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 생성되어지는 부분 공간이다. 생성되는 부분 공간이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약속하고. 그 다음, 만약 W가 이 N개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부분 공간이면 이 N개 벡터는 W를 생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3번에서도 나왔듯이 얘가 왜 부분 공간이란 말을 왜 쓰겠습니까? 그냥 생성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부분 공간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성 자체의 생성되어지는 집합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원소들이 1차 결합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부분 공간의 동치 조건, 적당한 상수의 합 벡터가 그 부분 집합의 원소일 때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라는 그 부분 공간의 동치 조건과 같은 형태인 거죠. 따지면 부분 공간에서의 동치 조건에 언급된 그 조건도 따지면 1차 결합 형태잖아요. 그래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될 수도 있죠. 부분 집합으로서는 전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전체가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부분 집합을 만들다 보니까 부분 공간이라는 말을 쓰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특히 4번인데요. 만약 어떤 집합이 스팬된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네? 이 말을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W가 스팬된다. 간단히 적을게요. W가 스팬된다는 말은 W에 있는 모든 원소가 스팬되게 하는 그때 주어지는 N개의 벡터, N개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표현되어진다. 다시 말할게요. W에 있는 모든 원소가 스팬되도록 하는 그 N개의 벡터에 1차 결합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러면 간단히 말한다면 벡터 원소 하나, W 집합의 원소 하나를 V라고 한다면 이때의 N개 벡터는 Vn에서 Vn까지 쳐요. 그러면 K1 V1 벡터 플러스 K2 V2 벡터 플러스 해서 점점점
kn, vn 벡터의 합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말뜻은 또 무엇인가 하면 이때에 취해지는 적당한 이 상수들 K1에서부터 Kn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값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값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성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해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1차 결합 생성되어지는 부분 공간. 말뜻은 이렇다. 수학적 정의는 이렇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여기 이유를 적어놨는데, 자, 만약 W라는 집합이 또는 공간이 서펜되는 공간이라면 얘를 포함하는 V의 가장 작은 부분 공간이다. 그 말은 야는 V의 부분 집합이야겠죠. 부분 집합인데 얘가 이 주어진 n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면 야는 V의 가장 작은 부분 공간이더라 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증명할 건데요. 가장 작은 부분 공간을 증명할 때 쓰는 방법은 V의 임의의 부분 공간을 하나 가져와서 실제로 찾고자 하는 W가 이 부분 공간의 부분 공간이 되면 또는 부분 집합이 되면 이때의 W를 가장 작은 부분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명할 때 이러한 과정을 가지죠. 이해됩니까? V의 어떠한 부분 공간을 가져오더라도 얘가 W가 이 부분 공간에 부분 집합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 W는 가장 작은 부분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예제 1.1.17번입니다. 생성되는 부분 공간의 예인데요. R3의 모든 벡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E1, E2, E3 벡터의 적당한 상수배의 합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R3의 모든 벡터는 이 세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R3는 이 세 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이다. 부분 공간이다. 그렇지만은 자신도 부분 공간이 되기 때문에 R3는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방금 이야기했죠. R3의 벡터 A, B, C는 세 벡터, 이번에는 E1, E2, E3가 아니라 새로운 벡터네요. 세 개의 벡터입니다. 미리 좀 말할게요. 미리. 이 세 개의 벡터를 잘 보면 공간좌표상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U 벡터는 요 벡터 미래축에 있는 거, V 벡터는 요런 벡터죠. XY 평면 좌표상에. 그런데 얘는 공간상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V 벡터고 얘가 오메가 벡터, 얘는 U 벡터예요. 자, 공간상에서 이 주어지는 이 세 개의 벡터는 공간 좌표를 생성합니다. 만약에 오메가 벡터가 XY 평면상에 있는 하나의 벡터라고 쳐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벡터로는 R3 자체를 생성하지를 못합니다. 왜? 평면만 만드니까. 좀 이해되는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생성되는, 이제 물론 부분 공간으로서는 이제 생성할 수 있지만, 이 세 개의 벡터가, 왜? 평면은 어차피, R3의 부분 집합으로서 부분 공간이 되니까. 그런데 R3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결국에는 이 평면에서는 평면을 만드는 두 개의 벡터는 평행만 안 하면 됩니다. 이 두 개의 벡터 가지고 이 평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공간에서는 세 개의 벡터가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세 개의 벡터 중에서 임의의 두 벡터로 다른 하나를 생성하지, 그러니까 1차 결합으로서 표현이 안 되는 경우에만 알서리를 생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간에서의 1차 독립 조건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뒤에 가서 할 내용이라서 지금 미리 언급을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평면상에서의 1차 독립은 두 벡터가 평행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공간에서는 세 개의 벡터가 평행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평행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하나 조건이 뭐냐, 세 개 중에서 어느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다른 하나가 표현되지 않을 때예요. 이래 된다면 이 세 개의 벡터는 1차 독립이 되고 이 세 개의 1차 독립으로 알서리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미리 알았으면 해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여튼 U 벡터, V 벡터, 오메가 벡터의 1차 결합으로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알서리의 벡터는. 따라서 알서리는 뭐다? 방금 언급된 U 벡터, V 벡터, 오메가 벡터로 생성되어지는 공간이다. 여기서는 공간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서리는 요거에 의해 생성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죠. 자, 앞에 이야기했죠. 이 K1, K2, K3를 직접 구해 봅니다. 이게 있으면, 실제로 존재하면 생성되는 거고요. 이걸 찾지 못한다면, 없다면 뭐다? 생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더라. 이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U 벡터, V 벡터, 오메가 벡터는 공간상에 있는 모든 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1차 결합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이 세 개의 벡터는 알서리를 생성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자, W라는 이 집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Y 좌표만 0이에요. 그 말은 이 W라는 집합은 ZX 평면을 말하는 것 같네요. ZX 평면. 자, 1번 A, 0, B는 A 곱하기 1, 0, B 곱하기 0, 0,1 따지면은 이 원 벡터와 이 서리 벡터의 적당한 상수배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진다. A, 0, B는. 그리고 이 AB는 존재하니까 그래서 W는 이 원 벡터와 이 서리 벡터에 의해 생성되어지는 부분 공간이다 라고 읽으면 되고 그렇다라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똑같이 A, B, A, 0, B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요. 또 1, 0, 2와 0, 0,1의 적당한 상수배의 합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적당한 상수배가 A와 B-2A로 존재하기 때문에 W 또한 뭐다?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어지는 부분 공간이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생성할 수 있는 벡터들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는 어떠한 공간을 가지고서 생성되게 하는 벡터들을 다르게 해서라도 그 주어진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뜻으로서 이 예를 가져왔고 하나 더 그러면 그러면 어떤 벡터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간을 생성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벡터들 간에도 조건이 좀 필요하다.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다. 당장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지어놨지만
평면에서는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평해버리면 평면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벡터들 간에도 조건이 있어야 되겠다. 자, 그 조건이 뭐겠냐? 이게 나중에 1차 독립이라는 조건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독립이 중요하다는 거 미리 말하고요. 이번 페이지 이걸로 마무리 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요. 정리 1.1.18번으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벡터 공간 V의 벡터 공간 V의 n개의 벡터에 대해 W가 이 n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집합이라면 야는 V의 부분 공간이자 또 이 n개의 벡터를 포함하는 V의 가장 작은 부분 공간이다. 가장 작은 부분 공간이다. 벌써 언급된 이야기만 해도 세 개지예요. 부분 공간, 이 n개 벡터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 공간이다.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죠, 그죠? 자, 이거 정면 과정입니다. 요거 차근차근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증명해야 될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부분 공간인 거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 이 n개 벡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작다라는 거 밝혀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 공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W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가져옵니다. 오메가1 벡터, 오메가2 벡터를 W의 임의의 두 원소라고 한다면 뭐만 밝히면 됩니까? 임의의 상수 또는 임의의 스칼라, 상수가 아니죠. 여기서는 스칼라로 해야 되죠. 임의의 스칼라 K1, K2에 대하여 K1 오메가1 벡터 플러스 K2 오메가2 벡터의 합 벡터는 어디에? W의 원소 임이 밝혀지면 얘는 부분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이 정면 과정만 이제 잠깐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 중간 과정만 이제 이야기하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W 자체가 생성되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W1 벡터, 원래는 오메가를 읽어야 되는데, 그냥 오메가 한 번씩 선생님이 그냥 WW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오메가1 벡터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팬되는 그러니까 1차 기록 형태로 표현돼야 되겠죠. 그럼 또 뭐 다른 문자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또 적당한 상수 스칼라 가져올게요. C1를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V1 플러스 C2 V2 해서 어디까지? CN VN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어지는 벡터라는 의미입니다. 오메가1 벡터는. 그럼 오메가2 벡터는 어떻게 돼요? 다른 기호로 써야겠죠. D1 V1 벡터 플러스 점점점 해서 DN VN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어지는 두 벡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어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얘 또한 정리된 식 또한 V1에서 VM 벡터들의 1차 결합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 말은 결국에는 W 자체가 이 n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생성되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 공간임은 쉽게 정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또다시 말하지만 W는 어차피 스팬되어지는 공간이니까 자, 이 VI라는 벡터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0 곱하기 V1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VI 플러스 0 곱하기 VN 이렇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습니까? V1에서부터 Vn 벡터까지의 1차 결합으로서 Vi 벡터가 표현이 된다는 것은 얘는 당연히 어디의 원소다? W의 원소다. 그러면 총 이 n개의 벡터의 집합은 뭡니까? W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2번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3번부터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3번은 뭐냐? 가장 작은 부분 공간임을 밝혀야 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갈게요. 이 모든 스칼라 KI에 대해서 K1, V1 플러스 해서 점점점 KN, VN 이 1차 결합 형태는 당연히 W의 원소죠. 자, 그래서 얘가 W의 원소이므로 만약 U라는 이 공간이 그냥 말로 할게요. U가 V1에서 Vn까지 벡터를 포함하는 V의 부분 공간이라고 합시다. 물론 임의의 부분 공간입니다. 이면 또 적당한 스칼라 여기서 말하는 K에서 KN까지 K1, V1 플러스 해서 KN, VN 벡터의 1차 결합으로서 이 1차 결합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벡터는 당연히 어디에 원소이다? U의 원소가 되죠. 왜? U는 V의 부분 공간이지만 어차피 야도 벡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만족한다? V1에서부터 Vn까지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 이 벡터는 U의 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똑같죠? 얘가 W의 원소인데 얘가 또 어디의 원소더라? U의 원소란 말은 집합적으로 어떤 포함관계를 가진다? W는 U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U 자체가 벡터 공간 V의 임의의 부분 집합이었는데 얘가 뭐더라? 다시 U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부분 집합을 가져와도 항상 얘가 W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W가 가장 작은 부분 집합이더라. 자, 여기서는 이제 부분 공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증명이 되더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예제 1.1.19번.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1,1,0을 품은, 여기서 품은이라는 말이 포함하는 R3의 가장 작은 부분 공간은 뭐가 됩니까? 야로 스팬되어지는 공간이죠. 한번 적어볼까요? W1은 뭐다? 스팬이다. 뭐에 의해서 1,1,0 이라는 벡터에 의해 생성되어지는 공간이다. 그게 뭐다? 1,1,0을 포함하는 R3의 가장 작은 부분 공간이 되더라. 이런 겁니다. 2번도 같이 해보시면 되고요. 자, 정리 1.1.20번. 자, 이 말도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V가 K상의 벡터 공간이고 이 N개 벡터가 V의 원소이면 다음은 동치더라. 이 두 개 같다 이런 이야기. 자, V라는 벡터가 V1에서 Vn 벡터까지의 벡터로 생성되어지는 공간의 원소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다? V에서부터 V1, V2에서 Vn 총 n 플러스 1개의 벡터로 생성되어지는 공간은
요 n개의 벡터로 생성되어지는 공간과 같다.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V라는 벡터가 이 n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의 원소가 된다는 말은 스팬할 수 있는 벡터는 최소로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왜? 얘는 V는 이 벡터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굳이 내가 하나 더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한다면 n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서 어떤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면 스팬할 수 있는 벡터는 그 n개의 벡터로 스팬하지 n 플러스 1개로 스팬하지 않는다. 즉 그 말은 스팬할 수 있는 벡터는 최소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로 또 연계되느냐? 1차 독립과 또 연계돼요. 자, 이렇게 잡고 방향은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고 또 1차 독립은 어디로 또 가느냐? 기조로 갑니다. 이렇게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가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정면 과정은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1,20번 예제. 자, 2,5,6은 1,1,0와 0,1,2에 2와 3이라는 상수부에서 더있는 걸로 표현되어지니까 2,5,6은 이 주어져 있는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의 원소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말은 2,5,6하고 기존의 이 두 벡터, 이 세 개의 벡터로 생성되어지는 공간은 사실은 이 주어진 두 벡터에 의해 생성되어지는 공간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성할 수 있는 벡터는 굳이 늘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최소로 갖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밑에 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생성할 수 있는 벡터의 개수는 항상 최소로 잡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정리로 가죠. 정의 1.1.22번입니다. 잘 보세요. K상의 벡터 공간 V의 부분집합이야 하는 부분집합 두 개에 대해서 SO2에 대해서 S1 더하기 S2라는 공간은 우리가 합공간이라고 합니다. 합공간은 S1의 원소와 S2의 원소를 각각 하나씩 가져와서 이렇게 합해 젖는 형태의 벡터들의 집합이다. 이때는 반드시 여러분 지켜야 될 게 순서 지키세요. 그러니까 요 V1과 V2를 S1에만 가져오면 안 됩니다. 또 S2에서만 가져오면 안 돼요. 각각 S1에서 하나, S2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합해 젖는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된다. 이건 정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 정리 1.1.23번. 자, 쉽게 말할게요. 두 종류의 벡터로 생성되는 공간은 각각의 벡터로 생성되어지는 공간의 합공간이다. 이거는 여러분 쉽게 이해될 수 있겠죠. 합공간의 정의와 스팬의 정의. 스팬 자체가 1차 결합이죠. 합했는 거잖아요. 스팬 정의에서 당연히 성립하는 이야기라서 클리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총 여기에 5개라고 합시다. 5개의 벡터로 스팬되어지는 공간은 2개, 3개 나누어진 2개로서 생성되어지는 공간, 3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의 합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는 얘가 3개, 2개, 그래서 여기 3개, 2개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 해도 동일한 거다. 똑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1.1.24번 정리. 자, 이번에는 부분 공간 두 개를 가져와요. 벡터 공간 V에. 그러면 두 부분 공간에 교집합했는 공간은 V의 부분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합했는 공간도 부분 공간이 되지만 밑에 갈게요. 합집합했는 공간은 부분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자, 1번의 1번의 정명은 클리어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지금 현재 30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하고 갈게요. 자, 클리어하지만 한번 연습 삼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자, 교집합했는 것이 왜 부분 공간이 되느냐. 자,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분 공간이 되려면 똑같이 W1 교 W2라는 이 교집합의 공간에 임의의 두 원소를 가져와서 오메가1 벡터, 오메가2 벡터 가져오면 되겠죠. 와서 이거 가지고 뭘 만들면 돼요? 적당한 상수배 해주면 되겠죠. 그죠? 적당한 상수배 K1 오메가1 벡터 플러스 K2 오메가2 벡터. 이게 다시 어디에 원소가 돼야 됩니까? 1에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정면 끝난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건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게 된다는 이야기는 오메가1 벡터와 오메가2 벡터는 교집합의 원소라는 이야기는 여기에도 W1에도 있고 W2에도 있는 공통의 원소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1 벡터와 오메가2 벡터는 W1 공간의 원소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의해서 얘가 부분 공간이에요. 부분 공간이면은 당연히 적당한 상수배해서 된 것도 원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K1 오메가1 플러스 K2 오메가2 했는 것도 W1의 원소가 됩니다. 똑같이 오메가1 벡터하고 오메가2 벡터는 또한 W2 공간의 원소가 되죠. 또 얘도 부분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상수인데 똑같은 상수를 가져옵시다. 상관없잖아요. K1 오메가1 플러스 K2 오메가2 벡터의 합도 당연히 W2의 원소가 됩니다. 잘 보니까 요 두 개는 야의 원소이면서 야의 원소도 되죠. 그 말은 뭡니까? K1 오메가1 더하기 K2 오메가2 벡터의 합 벡터도 뭐다? W1 교집합 W2가 되더라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맨 처음에 가정은 오메가1과 오메가2가 교집합의 원소인데 적당한 상수배의 합도 이 교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말은 뭐다? W1 교 W2라는 공간은 당연히 V의 부분 공간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정리한다는 겁니다. 이번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자, 얘는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평면 설명할게요. 평면에서. 평면의 부분 공간 앞에 있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가져옵시다. 얘를 W1이라 해요. 얘를 W2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벡터 하나 가져오죠. 얘는 오메가2 벡터라고. 여기 하나 벡터 가져오죠. 얘는 원소로서 오메가1이라 합시다. 그러면 합 벡터는 합이 아니죠. 합집합했는 공간은 어떻게 나옵니까? W1 공간 하나 또는
W2 공간 하나, 야와 야의 공통인 원소로 이루어진 공간 하나. 딱 원점밖에 없잖아요, 원점. 이 세 결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부분 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이미 두 원소 가져와서 합했는 거. 합했는 것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여기에 원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두 벡터의 합 벡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 점을 나타냅니다. 이 점. 그러니까 W1과 W2의 합집합에 없는 원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연히 뭐다? 원소가 아니다. 즉 뭐다? 부분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제 1.1.25번 보겠습니다. W1은 따지고 보면 XY 평면상의 직선이고요. W2는 YZ 평면상의 직선입니다. W1은 1,1,0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W2는 0,1,1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합공간은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으로 둘 수 있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집합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A가 0일 때 그리고 B가 0일 때 야도 0이 되니까 그 말은 공통인 원소가 나올 수 있는 것은 0 벡터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그런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공간상에 이렇게 두 개의 부분 공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W1이라는 공간은 XY 평면상에 있는 직선이잖아요. 이게 W1이고요. W2는 어딨습니까? YZ 평면상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누가 봐도 공통의 원소는 뭐 야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걸 왜 가져왔는가 하면 이거 직합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직합으로 내려갈게요. 직합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한번 풀어서 한번 적어 볼게요. 벡터 공간 V의 임의의 두 부분 공간을 이제 W1, W2라고 합시다. 이 두 개의 부분 공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합공간 W1 플러스 W2 중에서 W1 플러스 W2의 원소 X에 대해 X 벡터가 W1 공간에 있는 원소인 X1 벡터와 W2 공간에 있는 원소 X2 벡터의 합으로 표현되어지고 이 등식을 만족하면서 이 X1 벡터와 X2 벡터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W1과 W2의 직합이라고 읽고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적습니다. 자, 참고로 원래 S1 더하기 S2는 합공간 정의할 때 여기에 있는 원소 하나와 뭐 할까요? U 벡터, U1 벡터, 여기 원소 U2 벡터의 합으로 나타내지는 원소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런데
S1과 S2의 합 공간에 임의 원소 X 벡터가 하나 있다면 합 공간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X 벡터는 U1 벡터 플러스 U2 벡터의 합 말고도 V1 벡터 플러스 V2 벡터의 합으로도 이 X 벡터가 표현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 공간은 유일성이 보장이 안 됐지만 유일성이 보장이 된 합 공간 우리는 직합이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합의 개념은 합 공간에서 나온 건데 유일성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을 합 공간을 직합이라 하자. 이렇게 수학적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8번째 페이지 내용은 앞에서 말한 직합 정의의 동치 조건으로서 유의성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봐주세요. 미리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선생님이 적는 이 글자가 보기가 많이 제가 봐도 많이 좀 흉해요. 그 이유가 이걸 패드 탭인데 탭에 이거 펜을 쓰다 보면 자꾸 손이 좀 대이면 화면이 자꾸 넘어가서 녹화된 것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손 안 대고 펜을 가지고서 좀 신경 써서 적다 보니까 글자가 잘 안 나옵니다. 일단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직합의 동치 조건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유일성을 쉽게 찾아주는 방법이 뭐냐? 직합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다? 교집합, 즉 공통인 원소는 0벡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41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정면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면 됩니다. 결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정면 과정은 선생님 설명을 생략하고 여러분이 한번 봐주면 좋겠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선생님이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해주면 고맙겠고 하여튼 결론 뭡니까? 직합의 동치 조건이 뭐다? 공통의 원소는 0벡터밖에 없다. 그것만 확인하면 직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그러면 예제로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W1이라는 공간은 U 벡터와 V 벡터로 생성되어지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W2는 V 벡터와 오메가 벡터로 생성되어지는 공간이에요. 둘 다 원점을 지나는 평면들입니다. 얘를 공간에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죠. W1은 U 벡터 요거네요. V 벡터 야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벡터는 공간상 요 하나. 요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은 XY 평면입니다. 그 다음 오메가 벡터와 V 벡터에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은 이러한 다시 말해서 XY 평면의 수직한 평면 택인 거죠. 그러니까 공통인 부분이 뭐로 나옵니까? 이런 직선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직합이 되려면 두 공간의 공통인 원소는 원점만 돼야 되는데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서 무수히 많은 점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직합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W3라 해서 이 오메가 벡터로 만들어지는 생성되어지는 공간은 어차피 이 벡터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평면과 직선이 만나는 점, 어차피 이게 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인 부분은 원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W1과 W3의 공통의 원소는 뭐밖에 없다. 0벡터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얘 두 개는 뭐다? W1과 W3의 합 공간은 뭐가 되더라? 직합이 되더라. 그리고 뭘 만들어낸다? R3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직합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 1.1.29번. 그리고 야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가장 작은 부분 공간이다. 왜? 스팬이 어차피 1차 결합이지 않습니까? 1차 결합되어지는 형태는 가장 작은 부분 공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분 공간이 여러 개 있을 때 직합을 어디 찾느냐? n개 있으면 n-1개 가지고 공간 하나 만들고 나머지 한 공간을 가지고서 직합 여부를 따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다? 공통의 원소는 0, 100차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넘기고 끝내고요. 1.1.4번만 가져냈습니다. 문항은 2개입니다. 내용이 조금은 연산적인 내용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로 가져냈고 잘 가져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도 마치겠습니다.